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한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결혼을 하면서 정말 기대도 많았고 나의 미래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정말 행복하기도 했었는데 그 모든 기대는 절망이 되었고 나의 미래는 산산조각 버린 것만 같아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과 함께 했어도 그랬을 것이고 이혼을 하고 난 지금은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해 버린 것만 같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닌 만큼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고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둘 다 아주 뛰어나진 않아도 적당한 서울 소재 대학을 나와 적당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평범한 부모님을 둔 그런 사람들이었죠. 서로의 환경이 크게 다를 것 없었기에 자연스레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나이 30을 넘기며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만나던 그 시기가 결혼 정년기가 아니었다면 결혼으로 이어졌을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때의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만나면 즐거웠으니까요. 저희는 결혼을 해서도 맞벌이를 했습니다. 생활비는 각자 월급에서 각출했고 나머지 돈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한 곳에 합쳐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제 용돈으로 50만 원, 부모님 용돈 2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전 주식에는 문외한이기도 했고 겁이 많아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적금만 들었습니다. 남편과 종종 가계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의 능력과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빚없이 자가로 집을 마련했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평생 이 집에서만 살게 되지는 않게 될 테니 각자의 여유자금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모아두다가 이사를 가게 되거나 또 다른 목돈이 필요할 때면 서로 척하고 내놓을 수 있게 자금을 마련해 놓자고요. 그러자 남편이 제 이야기에 바로 맞장구 치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자신도 그러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냥 그 말을 다 믿었습니다. 남편에게 얼마나 모아놓았냐고 물으며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자존심을 긁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 1년이 지나고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주변에서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고 감사하게도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지요.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참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는 태어난 당신의 손주가 궁금하고 보고 싶어 하셨고 친정 엄마는 당신의 딸인 저를 걱정하고 궁금해하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님은 제게 아이의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셨고 저희 엄마는 제 안부를 물으며 며칠에 한 번꼴로 저를 위해 아이를 봐주러 저희 집에 오곤 하셨습니다. 엄마가 오실 때면 집안일을 이것저것 하실까봐 힘들어도 최대한 집을 치워놓았어요. 그러면 엄마는 그냥 두지 왜 이렇게 다 치워놨냐고. 그러다가 팔목도 허리도 무릎도 다 쉬어버린다고. 나이 들어 고생하지 않으려면 쉬엄쉬엄 제 몸 생각하며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엄마의 마음이 뭔지 아니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오자마자 아이부터 건네 안으시고는 이내 저보고 들어가서 자라고 합니다. 당신께서도 아이 키워봐서 안다고. 아직 아이가 밤에 통잠을 잘 시기도 아니고 두어 시간마다 저들 찾을 시기이니 덩달아 잠 못 잘 것을 안다며 엄마가 있는 시간에라도 푹 쉬라고 하십니다. 엄마의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한데 너무 피곤해 저도 모르게 몇 시간씩 자게 되곤 해요.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엄마는 제가 해두었던 것보다 더 반짝이게 집안일을 마무리해 두시고는 제가 먹을 음식과 제 남편이 저녁에 와서 먹을 음식들까지 싹 해두시곤 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그러다 엄마야말로 골병든다고 너무 힘드시니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 키울 때 주변에 정말 너무 아무도 없어서 혼자서 애 키우고 살림하고 그 옛날에 너희들 업고 시장통에 가서 장까지 봐오면서 그렇게 살았어. 한 번씩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든 날이면 그게 어찌나 서러웠는 줄 아니?
엄마는 시댁도 친정도 일가 친척들도 다 지방에 있었잖아. 정말 너희 아빠 하나 보고 홀홀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얼마나 외로웠는 줄 몰라. 내가 너희 키울 때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면 누가 딱 30분만 애를 봐줬으면 싶더라고. 너무 잠이 자고 싶어서. 그 마음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사니까 와서 해주는 거야. 내가 해주고 싶어서. 나도 이제 엄마가 되었지만 엄마처럼 내 자식에게 해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엄마는 저와 제 가족을 챙겨주셨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에 남편 또한 감사했어요. 집이 평소보다 더 말끔한 날이면 퇴근해 집에 오면서 오늘도 장모님 다녀가셨어? 라고 물었었으니까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어느덧 저의 복직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아이 엄마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복직은 해야겠는데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고민이요. 당연히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은 하고 있었기에 가까운 어린이집들에 대기를 걸어두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기를 걸어두었는데 워낙 대기 번호가 뒷번호라 복직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입학 허가를 단 한 곳에 원해서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아도 모두 아직은 순서가 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말뿐이더라고요. 그런 고민 속에 육아도우미를 고민하고 있는데 친정 엄마가 당신께서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엄마에게 첫 손주이고 마음이 앞서 얼마든지 아이를 봐주실 수 있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아이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젊고 엄마인 저도 이렇게나 힘든데 나이 든 저희 엄마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안 되겠으면 육아 도우미를 알아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한사코 당신께서 봐주시겠다고. 그러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그때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온 이후의 시간에만 잠시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엄마가 걱정되기는 했지만 당시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엄마에게 아이를 부탁드렸습니다. 엄마의 건강보다 제 아이에 대한 걱정이 앞서 결국 아이를 위한 결정을 한 것이었죠. 남편도 물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봐주시기로 했기에 당연히 엄마에게 매월 아이를 봐주시는 데에 합당한 비용을 드리기로 했고요. 엄마는 분명 안 받으신다고 하실 게 뻔했기에 그냥 남편과 상의하고 첫 달에 엄마에게 일방적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 돈이 다 뭐냐고 싫다고 하면 한사코 안 받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 안 받으면 앞으로 엄마에게 죄송해서 아이 부탁 못한다고 돈을 드리면서도 엄마 고생시키는 것 같아 죄송한데 돈까지 안 받으시면 대체 어떻게 엄마에게 부탁을 드리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돈은 있을 때 아껴야 하는 거라고. 둘이 번다고 돈을 이렇게 펑펑 쓰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면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달이고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는 의미에서 지금은 받겠지만 다음 달부터 이렇게 돈을 주면 더 이상 아이를 봐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직은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집에서 무료하게 있느니 와서 손주 봐주며 저도 도와주는 건데 이러면 서로 부담이 되니 싫다면서요. 엄마의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싶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엄마에게 돈을 드리면 버럭하시며 안 받으시겠다고만 하실 것 같다고. 그러니 엄마에게 1년 단위로 목돈을 만들어서 생신 때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씩 각출 75만 원에서 12개월에 해당하는 만큼 잘 모아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직업의 특성상 일요일까지도 일을 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쉽니다. 그렇다 보니 주말에는 남편이 오롯이 혼자 육아를 해야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육아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종종 남편도 주말에 약속이 있거나 일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을 알고는 엄마가 주말에도 와서 아이를 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선 엄마가 주말에도 오시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말에 아이를 혼자 케어하거나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려보라고요. 저희 엄마도 주말에는 쉬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말도 없이 저희 아이를 봐주러 오시다 보니 정말 골병 드시겠더라고요. 엄마에게 주말에는 무조건 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양육자가 자꾸 바뀌면 애착도 불안정해지고 힘들어한다며 아이가 조금 더 자랄 때까지는 당신께서 아이를 봐줄 테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쉬는 일요일과 화요일에도 오시지 말라고 해도 쉬는 날은 편히 쉬어야 된다며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시고
남편은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남편 볼일 보라고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시니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고 마침 엄마의 생신 때가 되어 남편에게 1년 전에 이야기한 엄마에게 드릴 돈을 봉투에 담아 드리려고 하니 제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돈? 무슨 돈? 전에 이야기했었잖아. 엄마가 아이 봐주시는 비용 안 받으시겠다고 했어. 우리가 1년치 모아서 엄마 생신 때 목돈으로 드리기로 말이야. 아, 그거? 아, 그런데 장모님이 안 받겠다는데 굳이 그걸 드려야겠어? 그거 드리면 애 안 봐주신다고 하면 어떡해? 애 안 봐주신다고 해도 드릴 건 드려야지. 지난 1년간 우리 엄마는 정말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애를 봐주셨는데 말이야. 자기야, 생각 좀 깊게 해. 장모님이 그 돈 들여서 애 안 봐주시면 그럼 우리 애는 어떡해? 평일에 애 어린이집 다녀온 이유는 어떡하고? 주말에는? 그래서 드리지 말자. 뭐 이 말이야? 아, 내 말은 역효과가 날 것 같다. 이 말인 거지. 됐어. 그건 그때 생각할 문제이고 내 통장으로 900만 원 보내. 아, 진짜 무슨 돈을 자꾸 보내래. 왜? 돈 없니? 아, 없어. 돈 900만 원이 뭐 뚝딱하면 나오는 줄 알아? 뭐? 없다고? 설마. 분명 그 돈은 따로 모아놓자고 이야기됐던 돈이었잖아. 왜? 드리기 싫어서 그래? 네 새끼 봐주셨는데 그 돈이 아깝니? 아, 마음대로 생각해. 아, 바빠. 연락 그만해. 남편은 그렇게 저와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끊었고 그날 밤 아주 늦은 시간에 만취가 되어 집에 왔더군요. 평소 그리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은 아닌데 아마도 저와 대화가 하기 싫어 그랬지 싶었습니다. 다음 날도 엄마는 저희 아이를 봐주러 오셨고 항상 제 아이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저희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주시는 엄마에게 그날따라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엄마의 생신 때 제가 모아둔 돈으로 1년치 육아 비용을 드렸지요. 엄마는 됐다고 안 줘도 된다고 이런 거 바란 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가 이거 안 받으시면 내가 너무 죄송하고 죄스러워서 안 되겠다고 하자 결국엔 받으셨습니다. 솔직히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이를 1년간 매일같이 봐주셨는데 솔직히 더 드려도 부족하죠. 남편과 결판을 봐야겠더군요. 엄마는 최소 제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술술 잘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진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장담을 해두신 터라 제가 남편과 확실하게 해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통장을 하나 만들 테니 매월 그쪽으로 돈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약속을 하고도 통장에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아이의 양육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루 엄마에게 아이를 엄마 집에서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남편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체 그 돈을 안 넣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깝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깝다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가 돈 안 받고 아이 봐주고 싶다고 해서 봐주고 계시는 건데 왜 돈까지 드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엄마의 마음이 그런 거지만 우리는 그 마음만 감사히 받고 도리는 해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말을 이해 못하겠다고 하기에 그러면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시는데 내가 한 푼 드리는 게 아깝다고 해도 이해가 되겠냐고 했더니 자신은 어머니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런 상황은 생각도 안 해봤다는 말로 가름해 버리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통장 내역, 카드 내역 다 까서 좀 보자고 했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쓰기에 자식을 위한 그 돈 나가는 게 아까운지 좀 보자고 했어요. 제 내역도 모두 보여주겠다면서요. 그러자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자신은 한참 부끄러운 것이 없지만 저의 행동이 할 말을 잃었다고 정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한번 악에 바치면 어떻게든 제가 생각해낸 걸 해내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엔 남편을 컴퓨터 앞에 앉혀서 각종 내역을 열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남편의 말대로 부끄러울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더군요. 그런데 그간 주말에 바이오를 만나고 업무적인 일로 나간다더니 그때마다 골프장에 갔더군요. 원래도 골프를 좋아하던 사람이긴 했는데 결혼하면서 거의 끈다시피 했습니다. 필드 한번 나갈 때면 솔직히 술탄이 돈이 나가니 그런 돈은 좀 아끼자고 제안을 했고 남편이 알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직을 하는 시점부터 저희 엄마가 아이를 봐주러 오는 틈을 타 별 핑계로 주말에 나갈 때면 모조리 필드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에게 주어진 거래처들과 앞으로를 위해 다져야 할 인맥을 위해 자신이 친히 시간과 돈을 써가며 쓴 흔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남편에게 필요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을 하니 알잖아요. 그렇게 자주? 솔직히 그 정도는 필요 없어요. 자신이 놀고 싶으니 나가고 싶으니 애 보고 싶지 않으니 돈 써가며 나간 거고 그러느라 모을 돈이 없었던 거겠지요. 그래서 당신처럼 이렇게 책임감 없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부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아이마저 장모님에게 맡겨두고 나 몰라라 했기 때문에 더는 못 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장모님이 좋아서 애 봐주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돈까지 드려야 하는 거냐고. 그리고 자신의 인맥을 위해 필요한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에 장모님이 와 있어서 나간 것뿐인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합니다. 그 말에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올려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이혼은 하는 거고 이혼할 때 양육권과 친권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 또한 변호사 통해 일시로 지급받을 테니 돈이나 준비해 놓으라고 했어요. 아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아빠 역할을 기대한 내가 바보이고 이런 사람을 사이로 맡게 해서 우리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자신이 왜 친권과 양육권을 주냐고 펄쩍 뛰더군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어디 한번 결과는 두고 보자고 했어요. 절대 협의 이혼은 없고 소송으로 가서 내가 그간 받은 피해 보상과 재산 기여도며 모든 것을 따지고 들 것이고 결국엔 양육권과 친권도 모두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결국엔 이 사람에게서 친권과 양육권은 당연하고 재산 분배도 위자료도 양육비도 모두 받아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니 엄마가 가장 슬퍼하시더라고요. 저희 잘 살라고 아이 봐준 건데 그것 하나만 바라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않고 아이 봐주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다면서요. 그래서 엄마 탓 아니라고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고 그래서 엄마까지 고생시키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었고 잘못된 선택한 내가 되돌리는 것이니 평생 힘듦과 후회 속에서 사는 것보다 이혼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 힘들어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와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다니던 직장을 퇴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6개월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부모의 이혼으로 혹여 아이의 마음이 다쳤을 때라 그 마음들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택과 병행 근무가 가능한 직장으로 옮겨 월급은 줄었어도 직접 아이를 케어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땐 10년이 넘게 다닌 그 직장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 선뜻 그런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이혼을 계기로 좀 더 다른 사고를 하게 되고 그가 못 보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제 아이에게 펼쳐진 길이 모두 평탄하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걷고 또 걸어 우리는 꼭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